윤세아의 세상은 그녀가 그리는 설계도처럼 언제나 조용하고 섬세하며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녀의 작은 조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새로운 공원 설계도의 마지막 디테일을 다듬고 있었다. 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 종이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창가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찌지징! 그 고요를 깬 것은 책상 위에서 울리는 휴대폰 진동이었다. 발신인은 그녀의 약혼자이자 JK그룹의 황태자인 김민준이었다. 오늘 저녁 가족 식사. 잊지 않았지. 내가 사준 파란색 원피스 입고 와. 그의 메시지는 애정이 담긴 연인의 것이라기보다는 비서에게 내리는 지시사항에 가까웠다. 세아는 메시지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약혼,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JK그룹 본사 빌딩에 도착한 그녀는 민준을 기다리기 위해 로비에 잠시 머물렀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로비 구석에 놓인 거대한 동양란 화분에 닿았다.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아름다운 난초는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갔지만 식물을 사랑하는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소리 없는 비명처럼 보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의 요청에 작은 물뿌리개와 영양제를 얻었다. 그리고 자신의 비싼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릎을 굽히고 앉아 정성스럽게 난초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른 잎들을 떼어내고 흙의 상태를 살핀 뒤 영양제를 섞은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주었다. 그리고 경비원들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화분을 햇살이 드는 창가로 옮겼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에 죽어가던 난초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은 듯했다. 그런 쓸데없는 짓은 왜 하고 있어? 흙이나 만지게. 민준의 핀잔 섞인 목소리에 세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손에 묻은 흙을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며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건넸다. 할아버지께서 작은 삼촌에게 갖다 드리라고 하신 선물이야. 별관에 사시는 거 알지?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그냥 두고만 와.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삼촌이라는 존재에 대한 미묘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JK 가문의 별채로 향했다. 그곳은 본가의 화려함과는 달리 극도로 모던하고 차가운 분위기의 건물이었다. 조용한 집사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2층의 한 서재 문 앞에 섰다. 들어가세요.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두웠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방 안은 깊은 밤처럼 고요하고 어두웠다. 유일한 빛은 거대한 컴퓨터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푸른빛뿐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창가를 등진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김태환, 김민준의 막내 삼촌이자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어 세상과 등을 진 채 살아가는 비운의 남자. 그것이 그녀가 그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 거기 테이블 위에 두고 가게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낮고 잠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아는 그의 말대로 방 안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 선물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 어둡고 슬픈 공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상자를 내려놓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책 한 권에 닿았다. 그것은 그녀가 몇 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방가르드 건축의 거장이 쓴 희귀한 원서였다. 건축과 자연의 공생관계에 대하여
폐인처럼 숨어 사는 남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기에는 너무나도 지적이고 전문적인 책이었다. 그 순간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는 남자의 시점을 비춘다. 그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두운 모니터 화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책을 보고 놀라움에 동그래지는 그녀의 눈빛까지도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흥미롭다는 듯한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스쳐 지나갔다. 세아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며 서둘러 그 방을 빠져나왔다. 저택을 빠져나와 차에 오른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약혼자, 김민준의 화려한 세계. 그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화려함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이름 모를 그의 삼촌 그에게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두 감정이 곧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선택의 기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윤세아와 김민준의 약혼 파티는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인 세기의 행사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사랑이 아닌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세아는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민준의 옆에 서서 완벽한 약혼녀를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텅 빈 껍데기처럼 공허했다. 잠시 신선한 공기를 쐬기 위해 그녀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테라스로 향했다. 바로 그때 닫힌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녀의 약혼자 김민준과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여배우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준 씨,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 여자랑 언제 정리할 거예요? 조금만 참아. 자기야, 저 재미없는 여자랑 결혼만 하면 저 여자가 가진 아버님의 디자인 회사도 자연스럽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거야. JK그룹이랑 합병시키고 나면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해주면 그만이야. 그때가 되면 진짜 김민준의 아내 자리는 바로 당신 차지가 될 거라고. 민준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세아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약혼, 그녀의 미래,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추악한 비즈니스 거래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디자인 회사까지. 그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온화하고 부드러웠던 조경 디자이너 윤세아는 죽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세상을 불태운 자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선물하기로 결심한 차가운 복수의 여신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자리가 아닌 축사를 위해 마련된 단상 위의 마이크 앞으로 향했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녀가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첫 마디를 내뱉었다. 저 윤세아는 이 자리에서 김민준 씨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겠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준과 그의 부모는 사색이 되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세아의 부모님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아는 손을 들었더 소란스러운 장내를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연 회장의 가장 구석진 어둠 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 모든 소동이 지겹다는 듯 무심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김태환,
그녀의 약혼자애, 불구의 막내 삼촌.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가장 잔인하고 극적인 한 수를 던졌다. 하지만 두 가문의 동맹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따라서 저는 JK 가문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단, 제 남편이 될 사람은 김민준 씨가 아닙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를 정확히 가리켰다. 대신 저는 그의 막내 삼촌이신 김태환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난 후 연회장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하객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의 중심이 된 남자, 김태환,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이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는 그의 내면을 비추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위선적인 연극을 언제나처럼 냉소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 밖이었다. 얼마 전 자신의 서재를 찾아왔던 그 조용하고 총명해 보였던 여자, 그녀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지난 10수년간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JK그룹의 수장, 서슬 퍼런 김 회장이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치며 외쳤다. 좋다. 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신랑만 바뀐 채로 그의 선언은 모든 상황의 마침표였다. 세아는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남자, 세상이 끝났다고 여기는 불구의 남자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던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하나의 함정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훨씬 더 깊고 미스터리한 또 다른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참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조용한 전쟁처럼 시작되었다. 윤세아는 김태환의 감옥처럼 느껴지는 모던하고 적막한 별채로 이사했다. 그는 약속대로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던 빵집의 모든 빚을 해결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거기까지였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 위에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녀를 향해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동기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그녀가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귀찮게 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세아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도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조용한 존중심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그의 서재를 말없이 정돈해주고 그가 좋아하는 차를 몰차리고 우려내주는 그녀의 그 예측 불가능한 평온함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JK그룹을 향한 김민준의 복수는 그가 쫓겨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다. 그가 빼돌렸던 JK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에코테라 리조트의 핵심 설계도가 라이벌 기업인 태아건설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공개된 것이다. 뉴스는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고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본가의 김 회장은 대노했고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별채의 서재에서 김태환은 창백한 얼굴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는
그의 내면의 목소리를 비추었다. 에코테라 리조트. 그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고 이후 세상과 등을 진 채 지난 10년간 오직 나 홀로 쏟아부었던 내 삶의 전부였는데 세아 역시 거실의 TV를 통해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스크린 위로 유출된 설계도의 이미지가 클로즈업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복잡한 건축 도면으로 보였겠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한 편의 시처럼 읽혔다. 자연과 건축의 완벽한 조화. 그녀는 이 익명의 천재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홀린 듯 그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그녀는 넋을 잃고 앉아있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 설계도에 사용된 푸른 이끼는 화산암 지대에서만 자라는 스카이모스가 맞나요? 그녀의 질문에 태완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스카이모스는 그 설계의 핵심이자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희귀 식물이었다. 그녀는 과거 그의 서재에서 보았던 그 책을 떠올렸다. 책의 특정 페이지에 바로 그 스카이모스를 이용한 수직 정원 기법이 소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책의 저자가 후속 논문에서 그 기법의 치명적인 배수 시스템 결함을 지적했던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유출된 설계도는 미완성본이에요.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배수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대로 시공하면 1년도 안 돼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요. 그녀는 자신의 스튜디오로 달려갔다. 그리고 지난밤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경이로운 설계를 자신의 손으로 되살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의 안에서 잊고 있던 건축가로서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웠다. 그녀는 단순히 오류를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원작자의 설계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원작을 뛰어넘는 완벽하게 새로운 설계도를 창조해냈다. 마치 미완성으로 남은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또 다른 천재가 나타나 완성시키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 그녀는 핏발선 눈으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눈빛으로 그의 서재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패배감에 빠져있는 그의 거대한 책상 위에 자신이 밤새 완성한 새로운 설계도를 펼쳐놓았다. 태화는 말없이 설계도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보았다. 자신이 고뇌했던 치명적인 결함이 완벽하게 수정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더욱 우아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심지어 오직 원작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자신만의 디자인 서명까지도 그녀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존중했음을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냉소와 무관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순수한 경애와 압도적인 충격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 대체 누구지? 그는 자신이 그저 조용하고 순종적인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 결혼했던 이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잃고 자신의 미완성된 꿈을 완성시킬 수 있는 세상 유일의 파트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은 참이었다. 윤세아의 활약으로 에코테라 리조트 프로젝트가 기사회생하자 그녀와 김태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서재에 남아 건축과 자연에 대한 깊은 토론을 나누며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세아는 휠체어 뒤에 숨겨진 그의 천재성과 따뜻함을, 태화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강인한 내면을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조용한 연대는 모든 것을 잃은 김민준의 증오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을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함께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삼촌의 다리 부상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에코테라 리조트의 착공식이 열리는 날, 행사장은 JK그룹의 화려한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행사의 주인공은 다년 윤세아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휠체어 위의 김태환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비운의 커플이 아닌 역경을 이겨낸 파트너로서 세간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서준혁의 검은 계략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거액의 돈으로 건설 현장 인부 한 명을 매수했다. 그리고 무대 바로 옆에 설치된 거대한 비계 FH의 스카폴딩의 핵심 지지핀 하나를 미리 약하게 만들어 놓도록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착공식의 하이라이트인 첫 삽을 뜨는 순간 인부가 원격으로 그 핀을 완전히 제거하면 비계는 무대 쪽으로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의 목표는 김태환의 선택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아내와 함께 무너지는 비계에 깔려 처참하게 죽거나 혹은 살아남기 위해 기적처럼 두 다리로 일어나 도망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세상 앞에 증명하거나 어느 쪽이든 김태환에게는 파멸뿐이었다. 착공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김 회장은 단상 위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아들 태환과 새로운 며느리 세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아는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광경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태환 역시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지난 10수년간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평화로운 풍경 속에 미세한 불협화음을 놓치지 않았다. 행사장 구석에서 자신들을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조카 민준의 모습, 그리고 비계 근처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해서 시계와 무대 쪽을 번갈아 보는 낯선 인부 한 명, 그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예감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침내 모든 연설이 끝나고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착공 세리머니가 시작되었다. 김 회장과 태환과 세아가 황금 삽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섰다. 모든 카메라가 그들의 역사적인 첫 삽을 담기 위해 일제히 그들을 향했다. 세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가 서 있는 위치는 하필이면 위태롭게 흔들리는 비계가 쓰러질 바로 그 예상 경로 위였다. 멀리서 민준이 매수된 인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였다. 태환은 그 인부가 주머니 속에서 작은 원격 장치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덫에 걸렸다. 지금 소리를 질러 위험을 알리면 사람들의 목숨은 구하겠지만 그의 비밀은 탄로나고 JK그룹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자신의 꿈을 구해준
그리고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가 그의 눈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김 회장이 힘차게 외쳤다. 자, 젖삽을 뜹시다. 세 사람이 동시에 황금삽으로 흙더미를 뜨는 순간 그 소리는 끼익 하는 거대한 소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끔찍한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수십 톤의 강철 비계가 균형을 잃고 무대 위에 서 있는 새알을 향해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행사장을 뒤덮었다. 그 찰나의 순간 태환의 얼굴에 처절한 결심이 떠올랐다. 끽! 거대한 강철 비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괴물의 비명처럼 들렸다. 시간은 찰나의 순간 속에서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다. 윤세아는 자신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를 넋을 잃은 채 올려다보고 있었다. 피할 수도, 피할 시간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서진우의 머릿속에서 지난 10수년간 그를 지배해왔던 모든 이성과 계산이 산산조각이 났다. 회사, 후계 구도, 가문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지독했던 거짓말까지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이 여자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온몸을 지배한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원초적인 본능뿐이었다. 지켜야 한다. 그의 몸이 휠체어를 박차고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 그것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에 갇혀있던 맹수가 마침내 포효하며 뛰쳐나오는 듯한 폭발적이고 강력한 도약이었다. 세아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다. 그리고 거대한 강철 더미가 그녀를 덮치기 직전 그는 럭비 선수처럼 그녀를 태클하며 함께 바닥으로 굴렀다. 그는 자신의 등을 거대한 방패 삼아 그녀의 연약한 몸을 온전히 감싸 안았다. 구왕과과과구왕,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행사장을 뒤덮었다. 수십 톤의 강철 비계가 그들이 있던 바로 그 자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자욱한 흙먼지가 무대 전체를 삼켜버렸다. 끔찍한 굉음이 멎고 잠시 동안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았다. 그 모든 강철과 먼지의 폐허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서진우였다. 그의 등은 날카로운 파편에 긁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의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품 안에 있던 세아의 상태부터 살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아는 멍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의 불구의 남편이 두 다리로 서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어 충격에 휩싸인 세상과 마주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멈췄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처음에는 망설이듯 이내 기관총처럼 미친 듯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라.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린 김민준의 얼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김 회장의 얼굴. 서진우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아내 윤세아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해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부서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사랑하는 여자를 구한 한 명의 영웅이었다. 그의 길었던 거짓말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그 진실이 드러난 방식은 그를 사기꾼이 아닌 기적을 일으킨 남자로 만들었다. 그의 명예는 비즈니스가 아닌 그의 인간성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는 폐허의 한가운데 서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자신을 둘러싼 충격에 빠진 세상을 담담하게 마주했다. 그의 휠체어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사랑의 기적이라 불리게 된 착공식의 대혼란 이후 병원에 입원한 서진우의 병실은 JK 가문의 임시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진우의 부상은 다행히 약간의 타박상과 탈골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JK 가문을 덮친 후폭풍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김 회장의 분노는 맹렬한 태풍과도 같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보안팀을 통해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비계를 무너뜨린 인부를 신문했다. 모든 증거의 화살은 단 한 사람, 김민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은 할아버지 앞에 끌려와서도 끝까지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이 고스란히 녹음된 인부와의 통화 녹취록이 재생되자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김 회장의 심판은 냉혹하고 신속했다. 오늘부로 너는 내 손자가 아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는 민준을 향해 얼음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내 놈이 저지른 살인미수 혐의에 나는 결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JK 가문의 모든 상속권과 직위 역시 박탈이다.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가문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라. 민준의 몰락은 그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은 결국 그의 추악한 탐욕에 의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모든 소동이 정리된 후 병실에는 진우와 세아 단둘만이 남았다. 이제 그들의 가장 깊은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진우는 침대에 걸터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10수년 전 그가 겪었던 끔찍한 사고에 대해서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당시 J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그를 제거하려는 경쟁사의 비열한 사보타주였다. 그 사고로 그는 자신의 운전기사이자 아버지 같았던 분을 잃었고 그 자신 역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오랜 재활 끝에 나는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숨겨야만 했지.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 특히 자신의 친형이자 민준의 아버지, 나는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나 자신을 그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불구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어. 휠체어는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그들의 진심을 꿰뚫어보는 관찰대였지.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런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찬 내 세상 속에서 당신은 내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본 진짜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것을 알면서도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약혼을 파기하고 그리고 가문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나를 선택했지. 그 대담하고 이타적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선택이 내 굳어버린 심장을 흔들었어.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알아야만 했어. 그의 길고 길었던 고백이 끝났다. 그는 자신의 모든 거짓과 진실을 드러낸 벌거벗은 영혼으로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이제 모든 거짓말은 끝났어. 그가 말했다. 당신을 위협하던 위험도, 당신을 묶어두었던 책임도 모두 사라졌지. 당신은 이제 자유야. 윤세야, 원한다면 이 결혼을 무효로 하겠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상과 함께 당신은 나 같은 사기꾼에게 더 이상 얽매일 필요 없어. 그것은 그녀에게 돌려주는 완전한 자유였다. 세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분을 기다리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했다. 내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당신이 비밀스러운 총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는 그저 당신이 슬프고 어두운 방 안에서 건축과 자연에 대한 책을 읽던 남자라는 것만 알았죠. 그녀는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불구의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JK그룹의 회장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나는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녀의 대답에 진우의 눈에서 그가 평생을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조건을, 그의 배경을, 그의 거짓말을 넘어선 진짜 그 자신을 선택해준 순간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평화는 더 이상 적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진실 위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다. 2년 후 세상 사람들은 JK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 서진우를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렀다. 불의의 사고로 휠체어에 앉았던 그가 아내를 구하기 위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고 그 후 당당하게 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한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숨어 사는 어두운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자신감 넘치고 현명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윤세아가 있었다. 그녀의 작은 빵집 햇살한 스푼은 이제 아우라 호텔 그룹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파티세리 브랜드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빵을 통해 자신이 얻었던 희망과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해설 베이킹 아카데미.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어렵고 소외된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제과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열었다. 그곳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다. 따뜻한 빵 냄새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희망의 인큐베이터였다. 그해 가을, 마침내 에코테라 리조트가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이 함께 지켜낸, 그리고 함께 완성시킨 꿈의 공간이었다. 개관식 날, 리조트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JK 푸른 심장 재단의 출범을 알렸다. 재단은 전국의 재활병원과 요양시설에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정원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진우는 자신의 거짓된 과거를 이제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듬는 진심으로 되갚고 있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리조트에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 진우와 세아는 단둘이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리조트의 비밀 정원을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곳은 그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진우는 자신의 두 다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를 세상과 단절시켰던 거짓된 족쇄. 그는 옆에 앉은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걸을 수 없다고 거짓말하며 수년을 보냈어. 그는 세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과 함께라면 저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의 고백에 세아의 얼굴에 햇살보다 더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희미하게 남은 낡은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해님 참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낙원의 풍경 속에서 길고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었다. 휠체어에 숨었던 남자는 이제 사랑하는 여자의 곁에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섰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여자는 이제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를 찾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이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따뜻한 두 사람의 두 번째 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서진우와 한채원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구원한 사랑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라도 진실된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